레디 액션. 그래서 이게 보통 연극 연습할 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기 성립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특히 내적 성립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연극 연습을 해요 우리가. 그럼 막 둘이서 대사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러면은 여기 앉아있던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만해. 야 너 극장 가서 그거 들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너무 맞는 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 리얼타임으로 하는 거에서는 연기를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트라이앵글인 거예요. 표현의 주체, 그리고 상대 배우, 그리고 관객이라는 게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같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실제로 사람들이 와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지 하나만 걸면 돼요. 여기 50명이 있잖아요. 내가 이들을 먼저 봐요. 이 정도면은 이들이 들리겠구나 라고 해놓고 이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소리는 무조건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이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자세로 좀 바뀌죠. 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몸을 열어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한테도 부담스럽지 않고 이들도 잘 들리는 톤을 알아서 인간은 만들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아까 저쪽으로 이동했었을 때 그냥 알아서 소리 바뀌듯이. 근데 그게 진짜 물리적 거리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건 너무 괜찮은 건데, 네. 여기 있는데 보니 자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해봐. 뭘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멀리 두면 되는데 라는 거죠. 이게 이제 헷갈려지기에 대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게 흔히 이제 무대 메커니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절하게 했답시고 연습실에서부터 이제 극장을 상상해 5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톤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지금 이 기준인데 여기 사람이 있으면 인지만 해주면 어차피 바뀌어요. 근데 인지를 안 해줬으니까 안 바뀌는 건데 그걸 모르고 소리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훈련들만 충실하게 이행했었을 때 어차피 가능해져요. 그것들은 내버려 두고 얘네들이 좀 알아서 따라와 주게 네.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럼 연기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계속 이거를 좀 더 믿을 만하게 계속 가져가 봐야 돼요. 신 안에서 우리가 평소 접근하듯이.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이게 생겨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1번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많이 뛰어본 선수가 유리하단 말이죠. 그것처럼 경력 있는 배우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수많은 상황 안에서 이 연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절력이 뭔가 의식해서 그 톤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게 그냥 알아서 나와요. 네. 그 매너들이. 네. 어느 정도로 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면서 충분히 잘 전달되면서 이게 안다라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카메라 촬영에 되게 익숙한 배우들은 뭔가 씬에서 이걸 마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마셔요 무조건. 근데 안 익숙한 배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얼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냥 나 답답하네 진짜 하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소리가 불필요한 소리니까요. 이 사람들 봤었을 때는 이게 얼음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안 보이는데 이런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귀신 혹시 있는 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미리 익힐 수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네네. 무슨 말씀? 미리 익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자체인 거예요. 연기 자체를 계속 포커스 맞춰서 좀 더 리얼리티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인물을 설득할 것인가. 네. 이 자체를 해 나가다 보면 얘네가 알아서 따라와요. 네.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이렇게 써야지를 가지고 연기를 한다라는 게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수록 어색한 연기가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디렉팅이 들어오면 점점 더 이상한 연기가 돼요. 점점 더 이상한. 그래서 하다 보면 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없어져 버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렉팅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시선을 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자연스럽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 맘대로. 제 감정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이 딱 나오면 이제, 이 집중을 못하고, 아, 맞아.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 연기가, 지금, 툭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디렉팅을 줬는데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건 또 선생님한테도 그렇잖아요, 그건. 그쵸. 예.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이게 약간 연기 열등한가, 이거 잘 못 받아들이는 건가,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그게 모두의 착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보는 입장이 있고, 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는 입장에서의 이야기하는 모든 디렉팅, 코멘트는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시선 이쪽으로 좀 빼주세요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바보가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내가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뻔히 여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 보고 하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카메라에 그렇게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환장을 누르십니다. 근데 이게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거기서부터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게 발전에 대한 거, 약간은 역사에 대한 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사진으로부터 출발해서 영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최초에 이들이 작업을 했었을 때 사진에 대한 게 왜 생겼냐면 일단 일종의 욕망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죠. 어떤 욕망 때문에 생긴 거냐면 지금을 담고 싶어. 지금. 뭐가 없을까?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근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좀 리얼하게 잘 담기네? 사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사진의 기본은 이 지금의 순간을 담고 싶다는 욕망이란 말이죠, 그대로. 그게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연기를 하는데 뭐가 핵심일까요? 연기를 그대로 담는 거가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문제가 좀 생겨요. 이게 영상이 처음 나오면은 영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간 대한민국 기준으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영상이 처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메라가 비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비유하자면 카메라 막 5억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 예전에 이제 데뷔를 한다, 입봉을 한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었어요. 와. 왜? 이거를 아무도 못 사니까요.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름은 또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때는 필름 시절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뭐냐면 인건비보다 필름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NG 내면 난리 나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될까요? 디렉팅이 어떤 식이 될까요? 원래는 사진 영상이 이들이 하고 있는 걸 담는 쪽이었었는데 분명히 네. 이게 자본주의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야, 빨리 대사해. 대사 틀리면 야이씨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 디렉팅이 약간 이상해진 구간들이 여기서 잘못 출발된 거예요. 마치 뭐 이상하게 배운단 말이죠. 저도 어떻게 배웠냐면 현장은 무서운 곳이야 라고 배웠어요. 군대 같은 곳이고 무서운 곳이야. 너 잘못하면 뺨 맞아. 약간 이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긴 이유가 필름이 비싸서 그래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안 비싸. 비싸지 않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잘못 남아있는 형태들의 디렉팅이 강요하는 형태예요. 근데 탑클래스 감독님들 중에 아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강요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경험자. 구조가 이거는 배우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인, 흔히 단역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현장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막 이상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가면 뭔가 네가 움직이면 안 되고 네. 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 입장에서 뭐겠어요? 배우들 움직이는 대로 카메라 따라가 줄 테니까 제발 자유로운 연기만 보여주세요란 말이죠.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뭔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현장을 나가봤을까요? 안 나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교육 자체가 그들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연기를 알려준다라고 했었을 때 디렉팅이라고 하면은 너무 딱딱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코멘트라고 하는데 말만 바뀐 거예요. 아, 눈 모습이 좀 아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선 위치가 이쪽이었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애초에 세팅할 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뭔가 촬영장 현장 보면은 배우들이 그런 게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카메라 밖에서 액팅을 해줘야 되더라도 엄청 신경 써서 해줘요. 잘 담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카메라 쪽 시선을 뭔가 봐야 되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렌즈 여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선 잡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거의 가까이 최대한 붙어가지고 그 배우가 대사를 해줘요. 그런 개념이 사실 모두가 좋은 작품을 위해서 만드는 핵심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코멘트를 들었을 때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디렉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재해석.